안녕하세요, 러비텐더리입니다. 오늘은 전략 기본편, 분대장들의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분대장의 전략에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건설형, 두 번째 분대 지휘형, 세 번째 게릴라형, 네 번째 기갑형, 그리고 다섯 번째 헬기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분대장들은 각 상황에 맞게 분대 지휘의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요. 특히 좋은 분대장일수록 아군과 적군의 위치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건설을 이제 흔히 FOB를 박는다는 뜻의 포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포박이에도 이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거점을 이제 수비 공격하기 위한 거점 중심형, 그리고 박격포, 토우 등을 활용해서 이제 다른 군대를 지원하는 지원 사격형, 그리고 이제 철벽 수비, 슈퍼포브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이 영상의 다음 편인 이제 분대장 그 플레이 스타일 포박이 편으로 이제 찾아봐 주시고요. 이제 저는 이제 바로 그 두 번째 분대 지휘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분대 지휘형의 경우 분대원들의 이제 생존성을 높이면서 지속적인 그 화력, 지원, 공격을 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격적으로 운영하고요. 적군 사살을 가장 많이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흔히 킬달 분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적군의 진로를 차단하거나 랠리, FOB 등을 수색 섬멸을 하고요. 특히 이 형태를 중시하는 분대장일수록 각 소대원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분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기갑 전력에 대항하기 위해 LET, HT 등의 위치를 세부적으로 배치하며 더 나아가 기관총의 이제 사수 위치를 정하며 시가전에서는 골목이나 길가를 사수하고 야전에서는 이제 적군의 이제 방향으로 제압 사격 등을 명합니다. 은원패를 되게 중요시하고요. 사격과 기동 전술 같은 분대 전술이 가장 많이 나온 형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형태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분대원들이 어느 정도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신참 분대원의 경우 그 역할이 매우 제한되거나 오히려 분대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점은 이제 생존성이 뛰어나다 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전략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이 형태의 이제 최대 이동 속도는 이제 보통 보병이 뛰는 속도랑 똑같기 때문에 그 거점과 거점 간의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효율이 떨어지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게릴라형입니다. 일반적으로 5명 이하의 이제 소수 정예이고요. 로지보다는 이제 테크니컬 혹은 엠렉 같은 고기동 차량의 계열을 이제 자주 사용합니다. 주로 적군 차량, 흔히 적군 로지를 파괴해가지고 적군 보급을 끊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형태의 분대를 잘 이끄는 분대장이 실력적인 면에서는 가장 뛰어나요. 왜냐하면 이 형태의 분대를 이끌수록 그 극복해야 하는 난관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그 첫 번째 난관은 이제 거의 모든 스쿼드 서버에서 메인 캠핑을 금지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적군 이제 본진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 규정을 이제 지키지 않으면 분대 전체가 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생존성입니다. 게릴라 형태의 경우 이제 저격수처럼 사격 후 은연패를 위한 이동이 중요한데요. 다른 말로 하면 햅 사용을 이제 거의 하지 못하고 거의 순전히 이제 랠리로만 의존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분대장 플레이 스타일은 기갑형입니다. 그 기갑의 경우 이제 강력한 화력과 소수의 인원, 단 2명으로도 분대를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즉 운전병과 포수가 그 합이 잘 맞을 경우 상대 기갑을 파괴하고 주변 보병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실력적인 면에서는 분명 운전수, 포수 모두 준수한 실력을 갖춰야 하고요. 선택적으로 그 관측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수의 경우 이제 각 그 맵의 지형 지물을 잘 알아야 하고요. 돌이나 나무 등의 장애물을 최대한 부딪히지 않고 먼저 가서 유리한 지형을 선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수의 경우 상대 기갑을 반드시 먼저 발견을 하고
그 탄약고라든지 궤도라든지 상대 기갑의 약점을 인지하고 타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격에 대한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멀리서 상대 기갑을 이제 상대할 경우에는 궤도를 끊어서 이제 상대 기갑의 그 운용성을 이제 떨어뜨리고요. 가까이에서 공격할 때는 탄약고를 노려가지고요. 네, 최대한 적 기갑이 빨리 파괴되게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측수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 기갑 등이 이제 적군의 위치를 먼저 발견을 하고요. 가능하면 이제 적 대전차병 같이 이제 적이 쏘기 전에 먼저 그 적군을 이제 사살을 해야 합니다. 또한 헌터 킬러 기능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활용함에 있어서 그 운전수에게 먼저 우선권을 보장하고요. 그리고 그 운전수와 합이 잘 맞게 그 활용을 해야 합니다. 물론 기갑형 분대장들의 이제 고충이 분명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갑전은 선포착, 선타격, 뭐 흔히 선빵 필승이 이제 기본 전제가 되는 즉 그 정보전이 강력하게 요구됩니다. 그 보병과의 합이 잘 맞아야 하고요. 보병이 열심히 그 적군의 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두 번째 고충은 기갑의 이제 활동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기갑 분대의 경우 가장 먼저 그 상대 기갑을 파괴를 해야 합니다. 상대 기갑의 이제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병을 쉽사리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고충은 그 기갑의 활동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돋보이지 않아요. 앞서 설명했듯이 상대 기갑의 이제 파괴가 우선적이다 보니까 반드시 상대 기갑이 이제 아군 보병 근처에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과가 이제 자주 빛을 못 발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헬기입니다. 그 헬기의 경우 이제 그 단독으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또한 속도가 매우 빠르고 넓은 맵일수록 그 효과가 이제 분대장 플레이 스타일이 빛을 발합니다. 뭐 초기에는 이제 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점을 빠르게 점유를 하거나 아니면 아군 보병들과 함께 그 예상 중앙 거점을 먼저 선점, 거기를 이제 그 보급을 하거나 FOB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주변 정찰을 하면서 이제 적군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필요한 위치에 보급을 하며 심지어는 이제 새로운 FOB를 이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단점은 바로 숙련도입니다. 헬기를 숙련함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단점은 바로 소리. 그 600m 밖에서도 이 헬기 소리가 들려요. 즉 그 기도 비닉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한 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급량입니다. 일반 로지에 같은 경우에는 3000 보급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헬기의 경우 그 UH-60M은 이제 1000 보급 포인트, 그 ML8의 경우에는 그 1500 보급 포인트를 이제 활용할 수 있어요. 3000 포인트에 비해서는 되게 적은 포인트죠. 이제 네 번째는 고도 조절입니다. 즉 그 고도가 높으면 이제 토 같은 거에 이제 취약하고요. 이제 중저고도에서는 이제 적군 차량, 적군의 AT 등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역시 이제 정보입니다. 앞서 말한 이제 고도 조절은 물론이고요. 이제 착륙이나 호버링 등을 할 때 그 적군의 존재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제 타 분대장들과의 이제 소통을 함으로써 각 그 분대의 그 각 분대 이동이나 이제 그 보급 등의 수요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상 이 영상이 유용하셨나요? 다음 편에는 앞서 설명하지 못한 분대장 플레이 스타일 그 포박이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텐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